안녕하세요. 저는 음은소입니다. 오늘은 제가 10개월 만에 26344 등급에서 1, 2, 3, 1호 등급까지 올렸는데요. 대학교 4학년이 된 지금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이 영상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을 축약하면 이거예요. 핸드폰 없이 1년을 살아봤는데 결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였습니다. 이 세상에 제가 1년 동안 살아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요. 세상도 저를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수를 결심하셨거나 재수를 고민 중이시라면 핸드폰부터 버릴 생각을 하셔라. 재수는 사실 재수 성공률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나름 재수를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때의 경험을 되살려 보면서 재수를 고민 중이시거나 아니면 재수를 이미 결심한 분들께 정말 솔직하게 제 경험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재수 시작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재수를 왜 했냐? 사실 현역때 수능을 실패했기 때문에 재수를 한 거죠. 그러면 나는 왜 실패를 했는지 생각을 해보면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 시간이 길었어요. 공부를 안 했던 게 아니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도 관리형 독서실을 다녔고 일주일 중에 7일을 학원을 다녔습니다. 학원 끝나면 10시에 학원이 끝나면 12시까지 학교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수행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숙제를 하거나 하고 집에도 늦게 들어갔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시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학창 시절을 보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효율이 좀 낮았어요.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문제를 풀었는데 분석하지 않고 다음 문제로 넘어갔었고요. 분위기나 타인의 시선에도 진짜 많이 신경을 썼었어요. 그렇게 학창시절을 보내니까 수능에서 딱 점수를 받았는데 수학이 6등급이 뜨고 탐구도 둘 다 4사가 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적을 가지고 저는 원하는 대학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뭔가 당연히 재수를 했어요.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재수가 굉장히 흔한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4년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흔한 학교였기 때문에 그냥 사실 수능 보기 전에도 자면서 재수하면 어디서 하지? 이런 생각하면서 잤던 기억도 있습니다. 엄마 미안, 아빠 미안.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고3이기도 하고 그런 고등학교 환경이었으니까. 그래서 당연하게도 제가 들어가고 싶은 대학교를 위해서는 재수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수를 했다. 두 번째, 언제 시작했나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1월 중순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제가 되게 빨리 시작한 케이스였는데 왜냐면 제 현역 때가 12월에 수능을 봤어요. 코로나 때여가지고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1월 중순이면 진짜 빨리 본 거예요. 성적 나오자마자 재수를 시작한 건데 제가 빨리 막 공부를 해야겠어 라고 생각해서 재수를 한 건 아니고요. 이래서 빨리 시작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재수를 해야겠다라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죠. 근데 아빠가 지금 시작할 거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했습니다. 왜냐면 지원은 부모님께서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저는 대학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바로 다음날부터 제 기억으로는 재수학원 전화 돌리면서 들어갈 곳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엄마가 전화로 26344요. 왜 이렇게 등급을 말씀을 하시면 아빠가 거실에서 듣다가 26344가 뭐야? 이러면 제가 가운데서 눈치 보고 제 등급이 너무 형편없기 때문에 눈치 보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빨리 재수를 시작한 편인데요. 1월 중순이니까 성적 받자마자 시작한 편인데 저도 여러분들에게 빨리 시작할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면 사실 재수하기 전에 별로 할 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분명 놀아도 노는 게 아니에요. 누워서 항상 자기 전에 생각할 거예요. 재수 시작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나 불안 그런 걸 없애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공부하는 것. 그래서 어차피 일찍 시작해도 학원 들어가거나 아니면 독서실 가거나 하면 생각보다 일찍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미 있어요. 여러분들보다 빨리 시작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냥 그들 사이에 같이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인강이든 학원을 들어가시든 독서실을 가시든 사람은 있습니다. 그냥 거기에 합류해서 하면 돼요. 네,
그냥 빨리 시작하시라.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재수했던 환경은 어떤 환경인가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대치동에서 학사 생활을 했습니다. 육모 전까지는 대치동에서 학사 생활을 하면서 재종학원을 다녔고요. 이 육모 이후부터는 대치동에서 학사 생활은 계속 이어가면서 관리형 독서실이랑 필요한 단과 학원만 다녔어요. 사실 어디 지역에서 공부하느냐는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로. 왜냐면 대치동에서만 주는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자료를 봐야만 수능을 잘 보는 건 진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강대 K라든지 뭐 시대인재 모의고사라든지 그 현강생들한테만 주어지는 자료가 분명 있어요. 근데 제가 재종학원에서도 알바를 해봤지만 절대 그거 다 안 풀어요. 어차피 시간이 없어서 다 못 풀어요. 그리고 그걸 풀어야만 대학을 잘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역 자체는 중요하지 않은데 대치동 생활이 좋았던 이유는 가족들을 보지 않는다는 거가 진짜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엄마 보고 싶죠. 물론 아빠 보고 싶고 물론 엄마 밥이 먹고 싶습니다. 맨날 밖에서 먹다 보면 그 가족들을 보지 못하는 외로움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제 동생이 그때 고3이었거든요. 근데 고3인데 집에서 이제 공부를 좀 쉴 때도 있잖아요. 고3이 좀 쉴 때도 있는데 아빠가 항상 그걸 보고 잔소리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잔소리 하는 부모님의 입장도 힘들고 잔소리 받는 수험생의 입장도 힘들고 그냥 서로 어려운 관계다 보니 저는 대치동 생활이 제일 좋았던 거. 그리고 사실상 거의 유일한 장점? 정말 가장 큰 장점이 가족들을 보지 않는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고립되는 게 정말 장점인 것 같아요. 단점이자 장점인데 장점이 너무 크다. 그리고 네 번째 환경은 저는 핸드폰 없이 1년을 살았습니다. 6월 전에는 전화랑 문자만 되는 투지폰 있잖아요. 그거를 사용을 했었고 6월 이후로는 아예 핸드폰을 엄마한테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아예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랑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사실 연락이 꼭 필요하거나 하면 학원에 엄마가 전화를 할 때도 있고 왜냐면 엄마가 또 제가 학원에 있는데 보이스피싱 전화 와가지고 학원에 엄마가 전화해서 이거 너 맞냐고 한 적도 있었거든요. 저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꼭 필요한 연락은 어떻게든 연락이 돼요. 그러니까 큰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핸드폰이 없어도. 재수를 성공적으로 하려면 여러분 가장 소중하고 가장 놓지 못할 것 같은 걸 하나를 놔야 됩니다. 친구, 뭐 연애, SNS 1년 동안 교류하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제가 핸드폰을 없앤 게 정말 좋았고 여러분들한테도 정말 제일 추천하는 게 핸드폰 없애는 건데 그게 가장 좋은 게 뭐냐면요. 외부 자극이 차단이 되는 거예요.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정말. 수험생 커뮤니티 없어도 돼요. 수능이 애초에 97년도부터 시작한 시험이고 지금까지 거의 30년 동안 진행이 되면서 한 번도 수험생 커뮤니티가 필수였던 수능이 없었어요. 그리고 수능은 항상 새로운 기출이 생기죠. 근데 그거는 수험생 커뮤니티에서 아무리 살아도 절대로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측을 했다 하더라도 그 한 문제 맞추겠다고 내 1년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진짜 가끔 그 모의고사 막 6모, 9모 끝나고 정리하는 파일들이 조금 풀릴 때가 있어요. 수능이 다가올수록 후반기에 그런 거 이제 오릅이나 이런 데 약간 풀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약간 정리한 자료들 그런 거는 그때만 아이패드, 인강 듣는 아이패드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사실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에도 인쇄용 노트북이 어차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그냥 그 자료만 다운을 받으세요. 그 문학 정리하는 그런 자료들이 오르비나 이런 데 가끔 이제 올라오거든요. 수능이 다가올수록. 근데 아무튼 시작할 때는 버리고 시작하셔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진짜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추천이 아니에요. 무조건 하세요. 무조건. 내가 수능을 보기 위해서 미리 대비를 할 수 있는 건 정보가 아니고 공부입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정보를 얻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 돼요. 그 시간에. 처음에는 조금 불안할 수 있는데 나중엔 오히려 편안해요. 진짜.
내가 나한테 오로지 시간을 쓰고 내가 오로지 집중할 수 있다라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핸드폰 버리세요. 등급 변화와 공부 루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등급은 국어는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렸고 수학은 현역 때는 가형, 이과 수학 6등급에서 미적분 2등급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생명과학은 4등급에서 100분이 99인 1등급으로 올렸어요. 세 과목을 봤을 때 도가 8등급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꽤 성공적인 재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영상에서 공부 방법을 다루기에는 더 전문적인 선생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가장 성적 변화가 컸던 수학이나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양치기를 한 게 도움이 정말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려요. 답지 보는 것도, 답지 이해하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근데 저는 정말 교육열이 센 곳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고, 사실 거의 모든 문제집을 이미 풀어본 상태였는데도 수학의 바이블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기초를 다지면서 시작을 한 게 저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생명과학은 어떻게 문제가 나올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트에서 몇 문제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 문제마다의 유형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이 유형에서 몇 문제, 이 유형에서 몇 문제, 대충 나오는 유형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맞출 수 있는 문제부터 빨리빨리 쳐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전은 조금 미뤄두고, 막전이 이런 거 좀 미뤄두고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풀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왜냐면 막전이나 유전 같은 건 좀 후반부에 정말 계산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케이스를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부를 할 준비를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마도탕은 처음에는 끝까지 푸는데 진짜 한 몇 달 걸렸거든요. 근데 나중에 진짜 후반부로 가면 1시간도 안 걸렸어요. 틀렸던 문제들만 다시 풀어보는데 마도탕 한 권을 회독하는데 1시간이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계속 푸는 것 같아요, 양치기를.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적이 어느 순간 올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인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재수 종합학원 다닐 때는 이제 6월까지죠. 6월 모의고사 볼 때까지는 7시 40분에 자리에 착석을 했고 10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부를 했고, 일요일 날에는 시작하는 시간은 똑같고 6시에 끝냈어요. 그래서 저녁을 뭐 가족들이랑 먹거나 아니면 혼자 방에서 쉬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재수 종합학원의 장점은 강제로 리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냥 물에 휩쓸리듯이. 왜냐면 나를 그렇게 시키니까. 그래서 공부를 회피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체력 소모가 조금 있다? 왜냐면 정해진 스케줄을 다 소화를 해야 되는 거니까 체력 소모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멘탈 압박도 좀 있을 수 있고요. 왜냐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아파도 쉴 수 없는 분위기? 근데 저는 이거 셋 다 단점이 사실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당연히 경쟁하는 거고요. 당연히 체력 소모될 수밖에 없어요. 체력이랑 공부를 같이 챙기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파도 쉴 수 없는 분위기도 어쩔 수 없어요. 고3병이라고 들어보셨죠? 고3이면 아프잖아요. 재수생도 똑같아요. 아파요. 좀 골골대는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수능 전날에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픈데도 참고 공부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정말 많이 아픈 거 아니고서야 다들 그러고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6월 이후에는 독서실, 관리용 독서실을 다니면서 단과학원을 필요한 학원마다 이렇게 찾아서 다녔었는데요. 내가 6월까지 공부를 하면서 뭐가 부족한지 느꼈다면 불필요한 수업 듣는 것보다 내가 필요한 수업 찾아서 듣는 게 훨씬 효율성이 있어요. 혼자 공부하는 능력이 생기는 시기가 성적 상승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재수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재수는 시작한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보다 재수 성공률이 정말 낮아요. 그리고 다 알고 시작하세요. 재수를 해도 무조건 성공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고 시작을 했는데도 끝까지 이어가기가 힘든 게 재수인 것 같아요. 핸드폰이랑 인간관계를 끊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재수를 고민 중인 분들을 위한 영상을 하나 더 업로드를 할게요. 너무 길어지니까.
그리고 재수를 결정한 분에게 하는 조언은 현실과 타협하지 마세요. 했다라고 마음먹었으면 그냥 하세요. 물론 하다 보면 진짜 고민이 많아지거든요. 내가 이거 잘하고 있는 게 맞나?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왕 하는 거 방법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확신만 있어도 좀 덜 힘든데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공부하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고민과 고통이 분명 생겨요. 분명 생기고 언젠가는 생겨요. 그럴 때 제가 학원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막 상담을 했어요. 울면서 선생님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뭔가 앞이 안 보인다. 이렇게 해서 진짜 내가 성적이 올라간지도 모르겠고 내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는데요. 너가 지금 가는 길이 구불구불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뒤로 간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 근데 그거를 느껴도 사실상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냥 너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뒤로 가는 건 아닌지 비효율적인 건 아닌지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으니 그냥 해라. 이게 저는 정말 신경에 많이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민할 시간에 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이렇게 해볼까? 아니면 이렇게 해볼까? 이런 고민을 할 시간에 한 문제라도 더 푸는 게 낫습니다. 정신건강에도 그게 좋고 실제로도 그게 더 좋아요. 그래서 재수의 핵심은 의지가 아니고 시스템이다. 감정이 아니고 루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수를 결심한 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영상을 하나 더 업로드할게요. 다음에 재수 끝나고 어땠는지. 재수 끝나고 저는 정말 후련했어요. 삼수는 진짜 죽어도 못할 것 같고 재수 끝나고가 그냥 너무 후련했거든요. 태어나서 이렇게 몰입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힘들지만 동시에 저는 그 재수 1년이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그때 재수를 하면서 1년 동안 아무하고도 얘기를 진짜 안 했었거든요. 어쩔 때는 일주일 내내 아무랑 얘기를 안 해서 엄마를 일주일 만에 봤는데 말이 잘 안 나올 때도 있었고요. 왜냐면 항상 수업을 듣는 입장이니까 제가 말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일주일 내내 말을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얘기할 때도 조금 말이 잘 안 나왔었던 적도 있었고 수능 끝나고 그랬어요. 친구들을 봐도 머릿속에서 생각이 둥둥 떠돌아다니고 막상 말로는 잘 안 나왔고요. 제가 탈모도 와가지고 탈모 주사도 맞았었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 학창 시절에는 눈물이 좀 많았어서 진짜 많이 울었는데 재수를 시작하고 나서는 눈물샘이 말랐어요. 왜냐면 울면 다음날 공부에 지장이 가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혼자 있을 때 막 걱정되고 슬프고 이러면 눈물이 날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울면 안 돼요. 왜냐면 내일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도 눈물샘이 말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년은 정말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정말. 내가 태어나서 그렇게까지 뭔가에 몰두한 적이 있었나? 나를 위해서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낸 적이 있었나? 오히려 진짜 스스로 성장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여러분, 재수 성공률은 절대 높지 않습니다. 초심을 잃지 마라 라는 건 너무 허상인 것 같고요.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3일에 한 번씩 새로 마음을 먹으세요. 그렇게 100번 마음을 먹으면 300일이 됩니다. 그러고 수능 보러 가시면 돼요.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재수를 하다가 중간에 포기한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재종학원 다닐 때 옆자리 어떤 사람은 재수하다가 육모 보고 갑자기 군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길이라는 걸 알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뛰어드세요. 시간과 돈과 정신력을 갈아 넣을 준비가 되셨다면 아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보내시길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파이팅!